고스트버스터즈는 이거 2016년판 네.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검열 당국의 철퇴를 맞았죠. 사유, 미신 조장. 그래가지고 상영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수익에도 영향이 상당히 갔겠죠. 맞아요. 그래서 큰 시장이니까. 영상 번역에도 검열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제한이 존재하죠. 우리 방금 얘기하던 심의 이런 것도 있고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제한이 존재하는데 관련 애로사항이 있었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한 모든 것 그렇죠. 시간, 돈, 심의 맞아. 근데 되게 충격적이네요. 뭐냐면 제가 여러분 킹스맨이라는 영화 아세요? 예. 그걸 제가 되게 여러 번 봤거든요. 왜요? 그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 1편이 재밌었어. 1편을 근데 가슴이 뛰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죄송합니다. 나 막 이렇게 든든하지. 근데 1편에서 그 영화가 고개 숙인 실버멜님. 이게 1편이 되게 잔인해요. 2편은 기억이 안 나고 1편에서 막 사람 머리 터지고 불꽃놀이 네,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잔인하거든요. 그 영화가 되게 흥행했는데 이게 그 청소년 관람 불가? 그 등급인데 되게 흥행한 것이 좀 특이한 사례? 이렇게 남기도 했는데 그게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 모든 영화를 전체 관람가로 개봉한대요. 문화산업 자체가 출판도 그렇고 다 국가가 약간 관여를 엄청 하는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근데 킹스맨 개봉했거든요. 그거 자르고 씬. 맞아. 걔네는 다 검열한 네. 뒤에 전체 이용가가 가능하게 만들어서. 맞아요. 근데 킹스맨이 개봉한 나라에서 고스트버스터즈 개봉 못했다는 게 근데 얘네는 귀신이 나와서 귀신을 아니, 잡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귀신을 잡으려면 귀신의 존재를 긍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좀 유교라든지 공산주의 사상과 안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 근데. 기독교에서도 우상숭배 반대하듯이 아니, 근데. 사후세계의 존재라든지 본인 나라 중국 귀신 괜찮아요. 서양 귀신 안 돼요. 아, 그렇구나. 저 그 생각했어요. 아니, 옛날 삼국지 보면 관우도 막 그러니까 맞아. 조조의 악몽이 막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조조가 막 귀신 자체를 부담하면 안 네. 되죠. 제사 지내야 되는데. 그러네. 맞아. 그렇고. 서양 귀신은 안 됩니다. 외부 유입이 안 되는군요. 네네. 그래서 좀 놀라웠습니다. 우리나라 귀신도 안 되나요? 중국의 귀신만 되는 건가요? 아시아 모르겠어요. 그 귀신은 당국 검열하는 것도 워낙 규제가 시시각각 바뀌니까. 검열 자체가 그냥 맞아요. 자기네가 그 통치의 입맛대로. 목적대로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있으세요? 애로사항? 근데 사실 이거 적으면서도 작업하는 매 순간이 애로사항이다 이러면서 작업하잖아요. 맞아. 사실. 맞아. 이번에 고스트버스터즈 같은 경우는 코미디인데 네. 말이 많은 외국어 코미디. 이 폴피그 영화 이번에 새로 넷플릭스에서 한 거 혹시 보셨어요? 뭔가요? 뭐더라? 제목. 선과 악의 학교인가? 네. 아. 그거 보고 되게 재미없다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재미가 없어가지고. 출연진 되게 화려하지 않아요? 되게- 샤를리테론이랑 양장현 나왔네. 되게 화려한데 네. 저는 그 전까지 이 폴피그의 감독작을 이 사람의 공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영화 재밌게 만든다. 근데 이 사람의 감독의 이름으로 건 영화인데 너무 재미가 없고 편집이 되게 길어요. 되게 길고 그냥 이거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영화가 진짜 조별 과제다. 이거 단체 다 같이 해서 하는데 공을 결국 약간 감독이 가져가는 그동안 그 잘한 결과물 고스트버스터즈를 포함해서 잘 만든 것이 있을 때 칭찬은 감독이 대표해서 약간 받는 어떤 측면이 있고 뭐 욕도 결국에는- 대표해서 먹으니까. 맞아요? 근데 되게 좀 그랬어요. 되게 감독의 이름에 비해서 기대한 만큼의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보통 만들었을 때 못 만들어도 이 사람이 만든 거지 이게 약간 눈치를 챌 수 있잖아요. 많이 좀 봤으면 스타일도 그렇고 근데 보고 나서 이거 진짜 재미없다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보다가 맞다 이거 이 감독 거였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 보고 나서 그러니까 기억이 나지 않던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 감독의 개성이 없었네요. 네 그리고 그 편집에서 너무 길게 그냥 다 넣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냥 뭐를 했을까? 뭘 보여줄지 알 수 없게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코미디 같은 경우는 그걸 잘 해야지 재밌잖아요. 맞아. 그냥 줄줄이 맞아요. 자기 개그를 자기가 다 설명하면 재미가 없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와서 나 진짜 오늘 진짜 웃긴 일 있었어. 나 재밌는 얘기 해줄게. 이렇게 하면서 내가 막 웃으면서 그냥 줄줄이 할 때 전혀 재밌지 않잖아요. 내가 웃지도 않아야 되고 코미디는 맞아요. 하는 사람이 웃으면 안 되고 그러면서 아주 긴장 조절을 막 하면서
딱 편집도 컷컷 이렇게 해가지고 말을 잘 살려서 해야 되는데 그게 고스트버스터즈가 잘하는 측면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가 너무 재미가 없었고 그 작품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애로사항 얘기한 게 뭐냐면 코미디가 그런 게 되게 어렵잖아요. 번역은 더 어렵잖아요. 맞아요. 내 나라에 내가 제일 유창한 언어로 하는 것도 어려운데 심지어 이거를 문화가 다른 언어로 옮겨오면서 개그를 살리는 것? 근데 심지어 이건 말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이 사람의 코미디 스타일이. 그러니까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도 자막도 보면은 되게 많이 좀 줄이잖아요.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저번에도 우리 비슷한 얘기 했지만. 그리고 코미디 번역 같은 경우는 칭찬받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맨날 욕만 하고 사람들이 이거 별로다. 이런 얘기만 많이 하고 이거 진짜 잘했다 이런 걸 저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코미디 장르 특히. 여러분 어떠세요? 코미디 불은 맞아. 칭찬을 받았죠. 그렇네요. 그건 그런 저 방금 생각이 생각난 거 나를 차버린 스파이. 네. 근데 이건 호불호가 갈렸던 것 같긴 한데 네. 좋아하는 사람들은 엄청 재밌게 잘했다고 네. 했었던 것 같아요. 좀 번역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영화 재미있었는데. 네, 저도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뭐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게 없다는 게 잘했다는 증거 아닐까? 그러네요. 맞아, 맞아. 네. 튀는 부분 없이. 예. 맞아, 그러네요. 그렇게 좀 그냥 번역 자체의 본질이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얘기한 거랑. 그냥 기억에 안 나오면 잘했나 보다 이렇게 하고 근데 막 욕하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잘한 거는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맞아요. 그리고 특히 코미디는 못 살리면은 엄청 기분 불쾌해지잖아요. 맞아요. 그냥 오역이면은 틀렸네 이러는데 코미디를 재미없게 하거나 아니면은 맥락 잘못 짚은 코미디는 웃기지도 않고 그냥 모욕이고 끝나는 경우가 맞아요. 많아서 등장인물 포함해 모두가 웃고 있는데 나 혼자 못 웃어. 그러니까 아마 진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잘한 코미디는 그냥 하하 웃기다 하고 넘어가니까 안 맞아. 남는 것 같고 저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그 심의 기준에 맞추려면은 또 욕설 수위 같은 것도 조절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욕설을 순화해서 하는 게 기준인데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OTT라서 좀 더 자유로우니까 원문 수위까지는 괜찮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문보다 센 욕은 안 되지만 원문이 뭐 F 워드를 썼다면 한국어도 이제 쌍시옷 들어가는 걸 쓸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근데 감수할 때였는데 번역가가 바로 최근에 번역한 거를 바로 번역한 게 아니고 뭐 옛날 DVD 자막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걸 주웠던지 아무튼 그런 이미 번역된 거를 이제 OTT 기준에 맞춰서 감수해달라 이런 식으로 들어온 거였어요. 네. 근데 이게 장르도 막 느와르 추리 이런 좀 어두운 분위기고 등장인물도 엄청 거친 캐릭터예요. 욕도 많이 달고 살고. 근데 그렇다고 입을 열 때마다 욕을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네. 근데 한국은 좀 욕설이 자연스러운 나라잖아요. 한국 영화는 그렇게 하니까 입을 열 때마다 이거 그러니까요. 말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원문에서 F워드까지 쓰지도 않는데 한국어 자막 번역을 할 때 뭐 이세 어쩌고야 하면서 엄청 굉장히 수위 높게 욕을 거의 번역 자막 대사마다 엄청 자주 섞어서 써서 그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한국 영화처럼. 피곤하네. 그러니까요. 한국 영화처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저렇게 다 깡패처럼 생겼는데 다들 유치원 선생님처럼 말한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어떻게 한국어에는 이렇게 다양한 욕 바리에이션이 존재하는데 맨날 제기랄 젠장 이 욕만 하냐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욕이 말할 때는 또 괜찮은데 글자로 적혀 있으면은 너무 상스러워 보이는 거 뭔지 아시죠? 맞아요. 그냥 이렇게 소리 듣는 것보다 읽으면 그러니까요. 더 세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욕설 순화하는 건 어쩔 수 없다. 맞아요. 이미 그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 생각이 드는 게 욕이 그렇게 난무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이 번역가 되고 초반에는 좀 F워드는 무조건 좀 세게 살린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좀 이게 그 대사의 그 톤이나 그 주인공의 감정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서 좀 강한 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이거를 계속 보다 보니까 이 자막은 누가 다시 하지 않는 이상 계속 남아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결국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보게 되고 요새는 어린애들도
OTT를 많이 보니까 맞아요. 그것도 사실 무시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이거를 좀 더 뭐랄까 우리나라 말에는 욕 말고도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말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다 욕으로만 해두면은 어떻게 보면 조금 게으른 번역이다라는 생각도 좀 맞아요. 들어서 네. 공이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그렇죠. 근데 뭐 그 욕을 걸쭉한 욕을 바랐던 사람들한테는 좀 그게 좀 밍밍하게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네, 그리고 좀 아무리 만약에 그 캐릭터가 굉장히 머리가 비어있고 막 욕만 하고 좀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그런 사람인 경우에는 뭐 똑같이 욕을 계속 똑같은 욕만 써도 그냥 그래 할 텐데 좀 안 그런 캐릭터가 뭐 영어에서 F워드를 쓴다고 다 이렇게 쌍시옷으로 가버리면은 좀 인간이 재미없어 보이지 않나요? 저는 좀 그렇던데. 맞아요. 네, 좀 그런 것도 있고. 캐릭터를 잘 살리는 대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네. 그냥 네, 하는 것이. 그리고 영어에서 쓰이는 F워드랑 S가 들어가는 그거의 빈도? 그것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랑. 우리나라는 그렇게 영어에서처럼 욕을 막 남발하진 않잖아요, 일상생활에. 맞아요. 그러니까 꼭 영어에서 F워드로 한다고 다 우리나라에서 그 C 이거를 의미하는 게 아닌데. 맞아요. 네, 좀 그런 차이도 있고, 좀. 그러네요, 진짜. 네, 좀 맞아요. 그래요. 확실히 욕설을 욕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감정을 강조하려고 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어제 뭐 다른 거 작업하면서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게 있는데 네. 영어는 언어의 종류 중에 뭐 교차거, 고리버, 굴절어 이렇게 있대요. 머리 아프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 크게? 정도 있는데 영어는 고리버라고 해서 네. 그냥 단어 그 자체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단어를 어떻게 순서를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순에 따라서. 그런 걸 고리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톰 라이크스 쌤 이렇게 했으면 톰이 쌤을 좋아한다. 그런데 뭐 순서를 바꾸면 또 의미가 달라진다거나 그런 거죠. 네. 근데 한국어는 이제 교차어라고 해서 이름은 어렵지만 그냥 단어가 있으면 거기에 뭐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붙는 거예요. 어미, 접사, 조사 이런 게 붙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미 이런 거 한 글자 차이로 뜻이 바뀌는데 영어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잖아요. 무조건 단어가 와야 되잖아요. 그렇네요. 순서가 중요하고. 네, 그래서 이런 조사 이런 거는 고리버에는 없고 교차거에만 있는 품사래요. 그래가지고 이런 욕설 이런 것도 우리는 사실 접두사 이런 거에도 되게 욕같이 들리게 하는 접두사 되게 많잖아요. 뭐 처, 뭐 개 네, 맞아, 이런 맞아, 거 맞아. 이런 걸로도 충분히 더러운 기분을 표현할 수 있단 말이죠. 욕을 쓰지 맞아, 않고서도. 맞아요. 하지만 영어는 고리버라서 조사나 접사 이런 거를 별로 안 쓰니까 그런 기분을 단어를 써가지고 해야지 의미를 변화를 줄 수 있단 말이죠. 아마 그런 유익하다. 그런 거에서 욕설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욕이 이걸로 나온다고 해서 논문을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공부한 건 이게 답니다. 그래서 욕설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 욕으로 직역을 하는 것은 오히려 오역이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하니까 진짜 딱 각 문화, 언어의 차이를 잘 반영해서 하는 번역이 되겠어요. 완벽한 근거입니다. 생각해서 하면 너무 아주 명쾌하다. 네, 가장 유익한 배움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번역 일 하면서 저는 제일 좀 그나마 보는 시야가 넓어진 게 그 전에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영어를 잘한다. 외국어를 배워서 내가 유창하게 하고 싶다 할 때 그냥 단어 외우고 뭐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쓴다더라 해서 그 뭐 구문 이런 거 외우고 그냥 언어 자체로만 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번역으로 해서 특히 우리는 영상이니까 화면에서 이 사람들의 비언어적인 것을 같이 보면서 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되게 언어가 되게 문화를 되게 집약한 것? 맞아요. 우리가 방금 말한 사또님 말씀하신 이런 게 되게 문화적인 거잖아요. 그 단어 자체에 막 뜻이 막 써있고 이거는 이래서 이렇게 쓰는 거다. 이렇게 다 나와 있지 않은데 그들은 다 아는 거. 그런 거를 약간 넓게 가져갈 수 있는 거. 그게 약간 번역하면서 많이 배운 지점이 아닐까? 그러게요. 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언어가 정말 넓은 세계네요. 맞아요. 영어 공부를 할 때도 영어만 보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 다른 언어와의 관계까지 같이 생각하게 되니까 더 깊이 볼 수 있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한편으로는 딱 다른 언어와의 관계를 본다는 게 내가 한국어 할 줄 알았지? 나 한국어 잘했지? 그래서 그 한국어 내가 갖고 있는 내 한국어 능력이랑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한국어의 지식이랑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영어를 배우는 상대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영어의 차이를 약간 인식하고 아니면 비슷한 점을 인식하고 하면 훨씬 더 좀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 언어에 대한 이해 같은 게.
한국어도 좀 더 다시 보게 되고 우리가 딱 말한 그 사또님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한국어 쓸 때 이런 표현으로 얘를 강조해서 말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약간 이렇게 내가 그냥 하나만 갖고 있으면 얘가 어떻게 좋은지 특성 같은 걸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다른 애가 오면 약간 비교를 하게 되면서 더 얘를 잘 알게 되는 내가 이미 갖고 있던 것을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주 EBS 같은.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대망의 마지막의 마지막. 맥박지수입니다. 네. 우리의 전통에 따라서 네. 제가 준비했으니 네. 제가 제일 먼저 말을 할게요. 그리고 역시 전통에 따라 제가 골랐으니까 네. 저는 5점입니다.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같이 얘기하니까 더 재밌는 것 같고 지금 이거 듣고 계신 분들은 안 보이니까 모르시겠지만 영화 중에 홀츠먼이 프링글스 먹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저희도 갑자기. 지금 프링글스 먹으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공감각적인 관람 재밌었다. 재밌다 진짜. 네. 그리고 우리도 4명이잖아요. 오. 오름. 그 생각 못했어. 역시 4명이 딱 완벽한 사각형이다. 사각형은 완벽한 도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틀즈도 4명이잖아요. 오. 자, 다음. 저는 뭐 5점입니다. 저는 워낙 많이 봤고 네. 저를 약간 지탱해준 영화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미신도 많이 믿거든요. 네. 이게 힘들 때 그런 아주 슈퍼내추럴한 그런 것들을 믿으면 되게 내가 이 우주에 아주 작은 존재구나 이런 것들이 저를 좀 약간 어깨를 가볍게 해주고 약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힘들 때 네. 재난 영화 보거든요. 좀 이상할 수 있겠지만. 대단 영화 뭐 보시죠? 저요? 저는 이제 샌 각자- 안드레아스나 좋아하는 재난이 있잖아요. 무슨 좋아하는 재난. 전염병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그런. 저는 지진과 홍수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오. 자연재해물을 좋아하시는 네, 그리고 이제 우주에서 이제 헤매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비티 같은 거. 네. 그렇군요. 저 네. 우주인 침공하는 거. 우주인이 침공하는 거. 우리를. 저는 네, 좀비 좋아하시는군요. 좋아했어요. 좀비. 저 좀비도 좋아해요. 맞아. 자, 점수 얘기해주세요. 아, 네. 저는 4점 줄게요. 4명이니까. 농담이고요. 아, 마치 내 마음속 넘버원이니까 1점. 너무 좋은 되게 기회다. 의미 있는데 좀 뭔가 섭섭해지는 점수. 농담이고요. 이게 되게 재밌기는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되게 안전한 길을 가기도 했잖아요, 이 영화가. 맞아요. 그래서 좀 더 거친 행보를 보여줬어도 괜찮았을 텐데, 좀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언제 또 그 넷을 모으겠어요. 맞아. 좀 화끈하게 보여주지 모았으면은. 그리고 결국 엎어졌잖아요. 슬퍼. 그러니까. 근데 그런데도 굉장히 재밌었고, 그리고 확실히 배우들이 이끌어가는 힘이 컸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아무래도 그리고 다 여자들 캐릭터다 보니까 그 4명들도 다 이제 각자 군상이 다르고 그러니까 좀 더 내가 어떤 면에서는 얘한테 이입했다가 어떤 면에서는 쟤한테 이입하고 그런 게 좀 더 쉬웠죠. 다른 이제 여자들이 들러리로 나온 영화보다는.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봤으면 해서 4점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높은 점수입니다. 그럼요. CJ님. 저는 4.5점입니다. 너무 높다. 전 다 좋았는데 0.5점을 깎은 이유는 아까 말했던 그 귀신. 캐릭터 조형 때문이고요. 이 영화를 다들 좋아하는 점을 각자 말했는데 저도 그런 점에서 좋아하기도 하고 또 좋았던 점은 케이트 맥키넌이 홀츠먼을 연기한 배우인데 네. 이 사람이 실제로 레즈비언이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의 캐릭터성에서 그 케이트 맥키넌의 레즈비언성을 그렇게 많이 지우지 않았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냥 자기다운 케이트 맥키넌도 좀 개차스러운 면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지우지 않고 좀 캐릭터에 잘 섞었다. 그래서 여자 4명이 모여있으면 한 명쯤은 성소수자일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에린이 막 케빈한테 엄청 추파를 보내고 그러고 있을 때 네. 홀츠먼은 에린을 보면서 열심히 추파를 던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보여준 것 같아서 네. 그런 점도 좋더라고요. 꼭 여자 영화라고 모여서 여자 여럿이 모여서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걸 보면은 다 같이 모여서 남자 얘기하고 연애 얘기하고 이런 꼭 그런 걸 여자들끼리 남자 얘기하면서 우애를 다지고 여자들끼리 뭐 그런 토크 이런 식으로 맞아요. 하는 게 사실 좀
구리다, 맞아. 20년 전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거 없이 뭐 귀신 잡으러 다니기 바쁘기도 하고 남자들도 이들에게 관심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그들 입장에서도 남자들한테 딱히 에린 빼면은 딱히 관심이 없고 또 관심이 없는 것을 넘어서 대놓고 공식화해서 보여준 건 아니지만 여자들끼리 그런 은밀히 흐르는 텐션 이런 거를 그대로 보여줘서 좋았습니다. 듣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우리 진짜 케빈 얘기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근데 케빈 관심이 없어. 저희 둘이 그 사또님이랑 저랑 그 가장 좋아하는 장면 얘기를 하다가 아 근데 케빈은 하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처음 그 영화를 처음 봤을 때 2016년에 처음 봤을 때 케빈이 그냥 멍청한 백치 금발 여자 비서 이거를 전복한 캐릭터다. 그냥 성별만 바꿔놓은 캐릭터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냥 별 생각 없이 봤죠. 지금 어제 다시 봤거든요. 저는 이거 하려고 영화를 다시 보는데 케빈이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얘네 원래 무해한 백치 캐릭터야 되는데 백치는 맞는데 별로 무해한 것 같지 않고요. 맞아요. 은근히 말뜻 악의가 앞에.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이 사람들을 방해하는 곳에서 은근히 악의가 느껴지고 특히 가장 깊이 느껴졌던 거는 마지막에 자기가 샌드위치 먹는 장면 있잖아요. 네. 우리는 세상을 구워 있었는데 니네 샌드위치를 사 먹고 있었니? 그래갖고 에비가 내놔! 하고 샌드위치를 뺏어서 탁 던졌더니 이거 좀 주세요 했더니 다른 사람 휙 던져서 이렇게 자기가 받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연막이다 이런 느낌이 들고 좀 상대에 대한 그 캐릭터 자체 존중이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지능이 없다고 해서 다 착하고 천사여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악이라는 것도 사실 지능이 있어야지 상대방한테 품을 수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남을 일부러 골리려고 하는 것도 상당히 머리를 써야 되는 일이거든요. 맞아요. 그런 백치 캐릭터성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좀 아이캔디다 무해한 아이캔디다 이러면 가만히 보고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저를 편하게 즐기면서 시청하지 못하게 자꾸 막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자꾸 거슬려요 보고 어. 있으면은. 맞아요. 무해하다기보다는 그냥 자기 자신을 굉장히 사랑하는 어, 그렇게 보는 게 네.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자의식이 강하고 이 캐릭터는 자의식이 없어야 되는 캐릭터인데 맞아. 말대답한다니까 자꾸. 배우 의도인지 어쩐지 몰라도 자꾸 자기의 존재감을 어필하고 싶어하고 한마디라도 더 하고 싶어하고 그런 게 느껴져가지고 별로였습니다. 맞아요. 이게 그거 같아요. 아까 그 수진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여자들의 우정, 여자들의 그런 관계를 그릴 때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번역도 잘된 번역은 물 흐르듯이 흐르는 거? 근데 이들의 관계성을 그릴 때도 진짜 남자가 없는 얘기잖아요?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그게 흘러갔는데 다시 보니까 막 그러고 보니까 남자가 하나도 없네? 이렇게 되는? 그게 약간 제가 생각하는 좀 이상적으로 재미있게 잘 짠 판? 근데 보통은 남자를 이렇게 끼워준 다음에 우리에겐 사랑도 중요하지만 우정도 중요해 이렇게 하면서 여자들과 우정을 다지는 이렇게 하면서 항상 자리를 마련해주는 근데 뭔가 고스트버스터즈에서 케빈 역할도 자리를 너무 좋은 자리를 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약간 무시할 수 없고 되게 좋은 자리 딱 마련해주고 맞아요. 하는 것 자체가 별로 그렇게 그 의도랑 되게 상반되게 결국에는 전복시키려고 넣어놓은 캐릭터인데 전복이 되려면은 더 무시당해야 되고 존재감이 없어야 되는데 맞아요. 애초에 크리스 햄스워스를 캐스팅해서도 안 됐고 더 무명의 이름 없는 그런 남자 배우의 존재감 없는 남자 배우를 선택해야 되지 않았나. 맞아요. 근데 그것도 있었어요. 또 그 당시에는 재밌게 사실 보긴 했거든요. 웃기잖아요. 그냥 막 그렇게 그 멍청함을 연기할 때 막 소리 나는데 막 눈 가리고. 근데 알 그 정도의 지능인데 어떻게 오토바이 면허를 땄냐고요. 그러니까. 미국이니까 가능했나? 아, 그런가? 7.8kg. 누군가 생각난다. 누구요? 대통령이요. 재수하셔서. 근데 이 부분 자릅시다, 무서우니까. 근데 그 뭐지? 이 부분 자릅시다는 것까지 살려야지. 그러지 마세요. 너무 하시네.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그냥 재밌게 그냥 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좀 호감이 있는 그 당시에는 좀 호감이 있는 배우였어요. 맞아요. 호감이 그때까지는. 맞아. 근데 이게 완성을 하려면 결국엔 배우 자체가 자기 캐릭터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좀 메타적으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좀 존재감이 없고 이렇게 되는 캐릭터여야 되는구나. 근데 그 사람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연기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얘기하고 하는 거 들어보면은 뭐 듣진 않았죠. 그냥 트위터에서 그냥 접했죠. 그런 인터뷰 같은 것을. 그러니까 아이캔디가 진짜 중요한 게 자기가 이렇게 말하면 너무 그렇지만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 그 캐릭터라는 그의 위치를 제대로 알아야지
해야지 제대로 그 내가 존재감을 지어오는 연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되게 자의식 과잉으로 뭔가 약간 이해를 하지 못했다 그 위치 자체를 그런 느낌도 들고 결국에는 요새 지금 다시 한다면 그 역할 자체도 여자를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맞아요. 그래서 금발 캐릭터 그대로 스테레오타입을 따라가게 만들어 놓고 그에 반전되는 행동을 하게 해서 네.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 빛을 발하게 이런 식으로 진짜 했을 것 같네요. 자리를 빼야 되는 우리가 같이 각본을 하나 써야겠는데? 메가폰을 잡으세요. 잘 됐다 번역하기 싫은데 이거 약간 딴 얘기인데 마지막에 크레딧으로 올라갈 때 네. 다 같이 케빈 이거 춤추잖아요. 맞아. 네. 혹시 약간 꼭지점 댄스 생각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 안무가 되게 언제적 그거. 꼭지점 댄스요. 그러니까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생각났어요. 맞아 저도 떠올랐어요 네, 그거. 별 얘기 아니었는데요. 이렇게 시즌 1을 이렇게 마무리하시다 얘기하다가 갑자기 계속 눈치 보고 있었어요. 언제 마무리하자고 하지? 하고 그럼 뭔가 대단한 멘트를 쳐야 할까요? 해보세요 안 하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물어본 거죠. 시즌2는 얼마나 더 재밌을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니까요. 지금까지 시즌 1은 각자 재밌게 본 영화나 드라마를 하나씩 가져와서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시즌2도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겠죠? 어떤 의미 있는 분 한 분은 이거 다 같이 욕해봅시다 하고 그러니까. 이상한 영화를 가져오셔도 되고요. 꼭 명작만 맞아. 가져와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맞아. 근데 앞에 두 분이 명작 가져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실버인이랑 저랑 엄청 부담스러워하는데 첫 작부터 괴작 이런 거 하셨잖아요. 아니 오히려 요즘은 그런 게 어그로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뭐야 이 사람들 해가지고 눌러봐요. 뭐야 1화부터 이런 걸 한다고? 그러니까 괴작도 이름 있는 괴작을 해야지 아무도 안 보는 그런 걸 보면은 아니 그리고 맞아. 아무래도 저희는 번역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 맞아. 어떻게든 그 얘기할 걸 뽑아내야 되는데 너무 괴작은 좀 그런 게 힘들지 않을까요? 맞아. 아무튼 그런 게 좀 있긴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선정할 때 저도 그냥 제가 생각했던 거는 할 말이 제일 많은 거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럴 만한 거. 좋다. 이러고 끝나요. 맞아요 그럼 우리도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뭐 시즌2에서는 여건이 된다면 게스트 분들도 초대해가지고 좋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너무 좋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주변에서 벌써 나오고 싶다고 하는 분이 또 있어요. 제 주변에도 뭐 모셔요. 해결. 돈은 드릴 수 없지만 맞아 왜냐면 저희도 돈을 우리도 돈이 내년에 모셔야 돼요. 저희도 돈을 내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맞아요. 받고 싶다 맞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저희 이제 게스트 얘기도 막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제일 얘기 많이 한 게 우리도 하면서 원래 같으면 그냥 자기 일만 하고 나가는 것도 뭐 저는 동네 산책? 그러니까 별게 없거든요. 바깥 활동이. 근데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사회적인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보통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집에서 혼자 일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약간 이렇게 나와서 잠깐 이렇게 그냥 잡담하고 수다 떨면서 좀 바깥 바람도 쐬고 이런 맞아요. 약간 정신 건강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으로 맞아요. 그래서 시즌 2에서도 좀 이렇게 게스트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신세경 씨 연락 주세요. 너무 제발 연락 좀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일본 제목 제발 연락 주세요. 우리 잘 되면. 근데 저번에 후유가 나가요. 어그로를 끌었어야 되나? 우리가 맞아. 카리나 얘기했으니까 심야식당에 에스파 카리나가 막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우리 그러다 신고 나가면 무섭습니다. 어떡해. 그러니까 카리나 팬들이 뭐야 이 사람들 하고 눌러보지 않았을까? 카리나님도 참여 원하시면 연락 주세요. 좋습니다. 네, 이렇게 끝냅시다. 네. 좀 홈파망이 됐지만 이렇게 건강하고 발전적이고 남자 얘기, 연애 얘기 안 하고 일 얘기와 그 외의 취미 얘기로도 충분히 매번 분량을 초과하는 팟캐스트였고요. 시즌2에서도 우리가 재밌는 이야기를 네. 많이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